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6번째 작품인 역사 그리고 지리산법국사의 작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신석정 작가의 역사인데요. 신석정 작가는 우리 민족의 삶을 많이 다룬 작품으로 유명하시죠. 자,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이 작품도요, 민족의 역사, 우리 민중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우리 다른 시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행의 길이가 무한정으로 길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행의 구분이 딱히 없습니다. 연의 구분은 있지만 행의 구분이 없이 운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우리 시들을 산문시, 산문체 서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산문 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설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산문 형식 아니고요, 산문적 성격 괜찮습니다. 산문시 우선 역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 2, 이런 식으로 3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숫자로 연을 표시되어서 형식이 연이 구분이 시각적으로, 연 구분이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합니다. 뚜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한 번만 쓸게요.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중심 대상 뭡니까? 달래꽃 보이죠? 근데 달래꽃의 속성 보시면 허잘것없이, 보잘것없이, 그러니까 조금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속성 달래꽃인 거 보이죠? 그걸 두고 보더라도요, 다사롭게, 우리 다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따사롭다보다 조금, 그러니까 조금 따뜻하다 그 얘기인데, 조금 따뜻하게 타오르는 햇볕이라던가, 중심 소재 동그라미 칠게요. 햇볕이라거나 보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나열되죠.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달래꽃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지만요, 이런 햇볕, 바람, 벌나비에 도움을 받고요, 거기에 이끌고 가는 크나큰 마음이 있어서요, 이 달래꽃은 피어난대요. 즉 핵심 내용 먼저,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끌고 가는 크나큰 알 수 없는 마음, 이때의 마음, 이 문장부호로 강조 표시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마음은 우리 어떤 마음? 튼튼한, 강인한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강인함 먼저 쓸게요. 자, 그런데 이 달래꽃이 무엇을 상징하냐? 신석정 작가는요, 달래꽃을 민중이라고 엮인 거예요. 즉, 달래꽃은 우리의 민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마음은 민중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 아하, 강인한 민중의 모습, 그리고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알 수 없는 마음, 즉 저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햇볕, 바람, 벌나비는 무슨 소재일까요? 라고 하면 우선 햇볕, 바람, 벌나비 같은 경우는 이 달래꽃을 도움을 주는 존재겠죠. 자, 그래서 이 도움을 주고 또 교감하는 그런 긍정적인 존재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범나비까지요. 도움 주고 교감하는 존재라고 이 세 가지 대상, 자연물 인식해 주시면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도움을 준 존재, 교감을 주는 존재라거나 혹은 그보다도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피어난다라고 얘기했으니 아시겠죠? 내용파, 이 대상들 덕분에 피어난다,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부정적인 요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조촐하게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고 길이 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오래오래 사멸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영원함 혹은 영원히 지속된다, 영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만큼 힘이 튼튼해서요, 달래꽃의 영속성 보여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인한 거죠. 표현법 바로 볼게요.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우리 감각적인 표현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뜻하다, 조금 따뜻하다 라고 나와 있으니 촉각, 타오른다 시각, 보드라운 감각 모형 촉각, 모여드는 벌나비, 모여드는 거 우리 시각, 표현법 쭉쭉쭉 열거 나열,
크나큰 마음이라고 비유하니 달래꽃의 마음, 의인, 상징, 비유. 저리 노초초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이 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꽃이 민중을 상징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뒷부분 이연 가보겠습니다.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라고 얘기하네요. 자, 아까 달래꽃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네, 민중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 아하, 이 민중에 대한 태도, 달래꽃에 대한 화자의 태도 나오죠. 애잔한 화자의 태도. 애잔한 건 여기에서 애정이 있고요. 그쵸? 뭐 연민 이런 것도 괜찮겠죠. 마음이 애젓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 여기에 제목의 의미 나오죠. 민중의 긴긴 역사. 즉 이때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민족의 역사인지 앞부분 다시 돌아가서요.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은 대지. 꽃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꽃의 입장에서 꽁꽁 얼어붙은 우리 대지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오케이. 꽁꽁 얼어붙은 대지라고 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부정적 현실. 암울한 시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무슨 일제강점기부터 그 전에 임진왜란 다양한 전쟁들 치러서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많이 거쳤잖아요. 그러니 바위돌처럼 그런 대지를 근데 그냥 놔둔 게 아니라요. 뚫고 솟아와라요. 와우, 그만큼 민중의 달래꽃의 저력,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는 부분이겠죠. 괜찮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강인한 달래꽃의 역사라거나 계속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여기서도 나왔던 지금 저력, 강인함, 혹은 앞에서 나왔던 길이 멸하지 않은 영속성까지 다 여기에 위대한 힘으로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찬양한다. 태도 나오죠. 예찬. 민족을 예찬하고 있어요. 애정하고 있고요.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우리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르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 기억 부분 먼저 볼게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럽대요. 부정적인 수식어 보이죠? 그것의 푸른 수위라고 얘기했으니 이 푸른 수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걸친 여러 가지 억압, 일제강점기부터요, 이데올로기 갈등,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즉 우리 푸른 수위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요? 심리적인 억압. 우리 부정적 고통, 그쵸? 우리 민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수위는 아시다시피 우리 죄수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죄를 짓는 사람이 입는 옷, 그것에 자작나무 허를 벗듯 훌을 벗고 싶대요. 그러니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싶은 소망을 또 볼 수 있어요. 바람, 소망. 억압을 탈피하고 싶다. 당연히 되죠. 그거에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 여기서 계속 나오죠. 위대한 역사와 힘, 강인함, 영속성. 우리는 죽지 않아. 이거죠. 우리 민족은 죽지 않아요. 이런 거.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 화자는 우리 민중, 즉 달래꽃을 예찬하고 긍정적인 찬양으로부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달래꽃은 굉장히 시련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푸른 수위라고 얘기한다. 표현법 정리하면서 더 덧붙여서 가볼게요. 바위돌처럼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지규. 꽁꽁 보이죠? 우리 음성상징어.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쉼표. 반복 한 번만 쓸게요.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계속 나열하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즉 여기도 열거, 나열. 달래꽃에 대한 화자의 견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열.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너무 중요한 표현법 여기요. 일단 푸른 수의 감각 뭐요? 네,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자, 근데 우리의 억압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억압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뭐죠? 만질 수 없는 개념, 감각적 인식 안 되는 개념,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죠. 이것을요, 우리 제일 중요한 표현 푸른 수위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 수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색채인데요. 수위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옷이니까. 즉 추상적 개념의 그 유명한 표현법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 억압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푸른 수위로 구체화하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 비유도 괜찮죠. 빗대어서 상징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듯 자작나무 훌을 벗듯 지규. 훌을 벗고 싶은 음성 상징어 여기서도 사용.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 보실게요.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살아가다라고 하는 기본형을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즉 뭐뭐이요, 또 뭐뭐이다 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 이걸 또 음악적 효과라고 하죠. 이걸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용 중요합니다. 여기요. 살아가야 하다. 자, 우리는 산다가 아니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마땅당,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해주면서 이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민족들은 살아가야만 해요. 그런 살아가야 할 민족의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당위성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뒷부분. 자, 3년 시작할 때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요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3년 시작할 때 지금 1행 보고 있는데 요거 1행에서 본 거 1년에서 본 거 같지 않아요? 1년에 1행에서 네, 맞습니다. 요거 비슷합니다. 1년 보시면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와, 이 문장과 이 달래꽃 두고 보더라도 겹치죠. 그쵸? 여기 뒷부분 겹칩니다. 표현법 바로 쓸게요. 그러면 1년의 1행 자체가 어떻게 된다? 반복 괜찮아요. 근데 조금 그대로 복붙 안 했죠. 조금 변하는 거 뭐라고 했죠? 캐논이 기존적인 거고,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죠. 조금 변한 거? 예, 변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라도 햇볕, 바람, 벌나비 계속 나열.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무한한 마음과, 자, 요거 상징적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벌나비, 햇볕, 바람 뭘 주는 존재? 도움을 주고 교감하는 존재다. 그래서 달래꽃의 입장에서 당연히 긍정적, 무한한 마음, 우리 민족의 네, 강인함, 저력 이 되겠죠. 근데 여기 중요해요.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배어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빗줄이 나뭇가지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아하, 여기에서 지금 마음 입맞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민중들이 서로 마음과 입맞춘다. 즉 민족들끼리 입맞춘다라는 건 서로 화합, 즉 연대의식을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 이 민족의 화합, 연대, 당연히 화해, 공존, 이런 키워드가 어울리는 게 입맞추는 행위죠. 즉 우리끼리 강인하고 저력이 있고 영속성도 있고 튼튼하니까 우리끼리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자라고 하는 행위를 저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의 뜨거운 심장, 아름다운 모든 것, 샘처럼 괴어있는 눈망울, 그리고 쭉 줄 수 있는 뜨거운 핏줄, 나뭇가지처럼 예쁘디한 손 쭉 나열되는데 이것은 다 뭐다? 긍정적인 시어다. 그쵸? 그래서 뭐 생명력, 그죠? 긍정적 힘, 요런 것들로 키워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한이 트인 길, 너무 중요하죠.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 아직 안 간 거죠. 아직 안 간 거죠. 그래서 우리 들레꽃, 우리 민중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갔었던 이것 중에 미래에 가깝죠. 즉 우리의 미래 혹은 전망, 우리 민족들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있어서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 사랑해야 한다. 즉 우리 민중의 화합 연대를 강조하고 있죠. 민족의 연대의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반복 썼죠. 이요, 이다, 요거 반복 통해서 운율, 음악적 효과 얻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또 나왔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을 의미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 당위성, 마땅히 해야 된다.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지. 우리는 민족 연대를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으로 강조를 한다고요. 마지막 표현법, 역시나 반복 변주 아까 썼고요. 열거. 입 맞추고 살아가듯 직유. 뜨거운 거래요. 표현, 감각, 네, 촉각. 샘처럼 직유. 꼭 줄 수 있는 뜨거운 촉각 중요해요. 핏줄, 나뭇가짐처럼 직유. 뱅여같이 너무 많아 직유. 예쁘디 예쁜 손, 고운 손 얘기하죠.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우리 미래가 있어서 죽도록, 즉 연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 마지막 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한속의 민족들만 보더라도 도움을 주는 존재, 교감을 주는 존재가 많고요. 거기에 강인함, 저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나열되는 예쁜 생명력, 강인함, 요런 것들과 함께 저 미래가 앞으로 우리가 펼쳐져 있으니까 미래, 앞으로 뭐 해야겠다?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뭐 화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마땅한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죠. 자, 뒷부분 계속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정의 역사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서 민중의 생명력, 저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소박한 자연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달래꽃이요. 네, 생명력, 저력이 포인트. 하잘 것 없이 한 송이의 달래꽃을 보며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이런 존재들이 도움을 주었다. 연대의식, 그리고 바위돌처럼 얼어붙던 대지, 그것을 솟아올라요. 강인함,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저력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연에서는 연대와 합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다 하면서 마지막 영혼 마무리까지 우리 살펴본 역사였고요. 역사는 간단하게 우리 민중의 역사, 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싸우지 말고, 이데올로기 갈등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작품, 송수건 시인의 우리 지리산 뻐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데올로기 갈등의 아픔을 좀 보여주는 공간으로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마지막까지 줄을 이뤘던 그 공간이 바로 지리산이었고요. 뻐꾹새 같은 경우 뻐꾹인데 우리 두견새, 뻐꾹새라고 하면 관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한을 상징한다.
그런 새들이 몇 가지 있죠. 뭐 두견새라든지 이런 뻐꾹새라든지 우리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 꽃이 또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장미꽃을 대부분 프로포즈 할 때 드리죠. 그것처럼 이 꽃의 많은 종류 중에 장미꽃은 프로포즈를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뻐꾹새나 두견새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한을 표상하고 한을 상징한다 라고 관습적 특징으로 외워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역시 한을 노래한 작품 1년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 산봉우리의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여기서 보세요. 때로 울음 울어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니 여기에서 뻐꾸기의 울음, 즉 우리 민족의 한스러움을 표상한다. 즉 여기에서는 정한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스러움을 표상했다. 우리 민족의 서러움. 그죠? 아무튼 여러 산봉우리의 여러 마리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음을 운대요. 한이죠. 뭐 한의 표상 강조하죠. 때로 울음을 운대요. 모두 함께 우리 민족들이 떼거지로 우나 봐요. 석석 3년도 봄을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서름에 맛이 들고, 길든 아래 주석에서 나왔습니다. 길이 덜든 이라고 나왔죠. 길이 덜든 서러움에 맛이 든대요. 여기에서 또 나왔죠. 감정 서러움, 한, 이게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대요. 아, 이게 서러움에 맛이 들고요. 이 뻐꾹새가 다시 한번 한의 표상이다. 안쓰러움.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표현법 바로 볼 거예요. 우리 뻐꾸기가 청각적인 심상으로 우는 것을 표현을 하죠. 울음울어 울음울어 반복도 하고요. 반복도 하고 청각적인 심상도 보이고, 민족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즉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한스러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거는 일치우리치 좀 잘 나오는데요. 석삼, 즉 석삼이라고 하는 건 3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3은 9죠. 근데 9가 석삼년이 3번 있대요. 요렇게 끊으시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3 9죠. 그 다음에 9, 3, 27. 그래서 총 27년.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7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봄을 넘겨서야 시간의 흐름. 나는 서름에 맛이 들고 실상은 그것이 할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우리 민족을 표상하는 우리 뻐꾸기이고요. 뒷부분 계속 가볼게요. 공간 나옵니다. 중요해요. 지리산 하. 지리산 아래에 구체적 공간 맞나요? 네, 구체적 공간. 실제 지명 맞나요? 네, 실제 지명. 실제 지명 사용하면 어떤 효과 있나요? 현실감, 사실감 올라가죠. 좋습니다.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요. 중심 소재 계속 뻐꾹새 나오고요. 한 울음을 토해내면요.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겨요. 울음을.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겨요. 또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을 우는 것을 알아냈대요. 아, 울음이 지금 떼거지로 우는 울음 이유가 나와요. 왜 떼거지로 뻐꾸기는 한 마리가 울지 않고 떼거지로 우냐? 지금 울음을 토해내면 봉우리가 받아가고 봉우리가 넘기니까 이렇게 떼거지로 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하,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을 우는 것, 여기가 중요하죠. 그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을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서 전체 민족들의 서름으로 한으로 확대된다, 확장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울으면, 울음을 통해내면 다시 한번 한, 이게 받아 넘겨. 그래서 그 한이 받아 넘겨서 울음을 우는 것을 알아냈대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도요, 지리산 하의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뻐꾸기가 우는 한스러움, 안타까움, 서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 여기에서도 표현법 바로 정리. 울음을 토해낸다. 계속 청각적인 심상 반복하네요.
반복도 구절 반복, 시어 반복 너무 맞습니다. 울음 웃는 것 다시 한번 첨가. 한 봉우리에 쉬일제 뻐꾹새 한 마리, 뻐꾹새 여러 마리로 확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산 하로 갔었죠 아까. 근데 우리 지리산 중으로 이제 또 넘어갔습니다. 지리산 중으로 또 가볼게요. 저 연원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머, 계속 뻐꾹뻐꾹 울면서 한과 안타까움, 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죠. 자, 그러니 이 소리가 없어진 모습 좀 자세히 보시면 우선 지리산 중 구체적 공간 나왔어요. 다시 한번 공간. 저 연원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봉우리들이 우는 게 아니라 원래 뻐꾸기죠. 이 뻐꾸기들이 다 울고 나는 것을 메아리 치는 것처럼 뻐꾸뻐꾸뻐꾸 그 산봉우리들이 다 운다라고 아까 받아 넘긴다고 했잖아요.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요.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였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강이 열리는 거 별표 너무 중요하죠. 우리 민중의 한이요 이제는 없어지고요. 이 민중의 한이 무엇이 됐냐? 우리가 강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육사 시인 중에 이육사 시인의 작품 중에 우리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이 광야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강이 열린다라고 하는 강의 원관념 의미가 우리가 뭘로 배웠죠?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요.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한이 사그라들고요. 근심이 사그라들고 역사가 시작되는 긍정적인 시간이 다가옵니다. 계속. 섬진강, 구체적 공간 얘기 나오고요. 지리산 근처에 구체적 공간입니다. 힘센 물줄 일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 남해 군도에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리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힘센 물줄기 강이나 하동 남쪽으로 흘러내려서요. 이동 남해 군도에 여러 작은 섬을 밀어올린대요. 물줄기가 역시나 섬을 밀어올릴 정도니까 얼마나 강인하겠어요?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우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밈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살아난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밈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들이요. 계속 뻐꾸기 마냥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스러움만 계속 안타까움만 서러움만 해서 체념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 끝나고 오랜 남은 추스름 끝에 우리 민족들은 시작을 한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건 새 출발을 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내용이 더 자연스럽겠죠. 섬진강의 그 힘센 물줄기가요. 이런 삶을 밀어올리는 것처럼 우리 민중들은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강인하고 저력이 숨쉬고 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섬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요. 우리 주목받지 못한 숨겨져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작은 섬들을 밀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이 밀어올린다, 구상을 했다, 상승적 이미지가 됐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괜찮겠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저력을 펼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난세의 영혼이 난다 라는 것처럼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들도요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표현법 정리. 연연한 참부분들이 울고 나서 다 울고 났대요.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상징적 비유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진강 반복하죠. 구체적 공간하고요. 흘러든다. 시각이고요. 밀어 올린다. 상승적 이미지까지 정리. 좋아요. 그 다음 마지막 년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다 사라진 휘. 지리산 하에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우선해서 하룻날 눈물이 다 슬리어서 사라진 후 사라진 뒤 지리산 하 네모칸. 아까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인 공간. 그 울던 한 마리의 뻐꾹새 울음 기억나죠? 우리 민중들 울음 한. 이것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요. 정서 직접적 나오죠? 근데 그것으로 빛깔로 남아서 어떻게 된대요? 세석, 우리 작은 돌들의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이래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한이요, 철쭉꽃밭을요 빛깔로 남아서, 화살표 중간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빛깔로 남아서 그 빛깔로 다 태우는 것이다 라고 하니, 이 한을요 막 묻어두고 슬프고 막 좌절하고 체념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을 태우는 것이다 라고 하니 승화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족의 한 승화하는 표현이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표현 방식.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봄 하늘날 계절 나오고, 꽃 자체도 계절이에요.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 청각 한 번만 쓸게요. 중요합니다. 뻐꾹새 울음이요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았대요. 별표. 이 빛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각을 어떻게 시각화한 거죠. 그러니 이 니은에서 중요한 건 뭐가 일어났다? 공감각적 심상이 일어났다. 즉 감각적 전이가 일어났다.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표현상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울음이 빛깔로 남아있다. 세석 철쭉꽃밭. 그래서 이 빛깔은 일시불일치 때문에요. 뭐 붉은 빛에 가깝겠죠. 색채.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 뻐꾸기는 민족들, 우리 민중들의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뻐꾸기들이 혼자만 막 울고 혼자만 한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연대의 모습, 공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감하잖아요. 일제감정기가 얼마나 화가 나고 또 6.25 전쟁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런 정서들을 우리는 공유할 수 있으니 뻐꾸기의 한 서러움이 그냥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 전체를 울리면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잘 이루어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확장돼서 새로운 역사를 이겨냅니다. 열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를 열고 나서 우리는 뻐꾹새 울음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화돼서 발전이 됐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리산 뻐꾹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작품은 지리산 뻐꾹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름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리산의 한 곳에서 뻐꾹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에 이어지고, 섬진강은 다시 한번 섬을 밀어 올리며 울음이 지닌 세석의 철쭉꽃밭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울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동하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산에서 강, 바다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서름으로 가득하다는 건 화자 자신도 서름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정서들, 한, 서름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이니까요. 우리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에서 어떻게 닿게 되는 서름의 정서 한이다라고 해주시는
온리 키워드 한, 서러움이 되겠습니다. 서러움 한을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민족의 서러움 한뿐만 아니라 예술적 한도, 예술적 서러움도 우리 현대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의 정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우리 달래꽃을 중심으로 한 시 있죠? 이 달래꽃이 민중을 상징하고 그 달래꽃의 강인함, 저력, 그리고 영속성까지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다 자연물을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의 삶을 또 역사를 또 이렇게 한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니 여러분이 두 가지 작품 같이 함께 공부해보았으면 복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